구조와 노선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정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네. 국회를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반전의 반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섹시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너무 국회 방송과 안 어울리는 리액션 하는 거 아니에요? 좀 텐션 내려놓을까?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오늘 오버하는데 제가 좀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은데 뭐예요? 이상한 얘기 좀 들었거든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크리스타나하고 나이 씨 저번 주에 둘이서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었고 그랬다는데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빼고? 무슨 관계에 어이. 있어요? 자기야 어쩔 수 없다. 사실 연상연하?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그럼 지금 우리 뭐 밝히지 더 이상 말자. 못하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약간 당황스러운 게 크리스티안이랑 외부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크게 뜨고 왜 그래요? 진짜. 이게 무조건 소문이에요. 좀 안 좋은 소문이. 안 좋은 소문. 영광인데 이런 소문이 나오면 마음을 너무 얘기했어요. 영광이고 진실이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영광인 줄 알아야지. 오버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묻혀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봤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뭐야 사진 있어요? 뭐야 이거 지난주 여의도 어느 식당 갔구나. 주서 이게 식사할 때 우잘몰 임모 작가가 여기 봤대요. 이거 사진 찍어야 지금. 사진까지 소름. 저도 모르는 제가 크리스티안이랑 식사를 했다는 건가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테이블에 누워서 먹었나 봐요. 아니 근데 위에서 좀 찍어졌나 봐요. 눈빛이야 눈빛. 항공샷 위에서. 너무 웃긴다. 아니, 눈빛 봐요 눈빛. 크리스찬 눈빛. 너무 쳐다보는데. 자 근데 저거는 조금 약간 어떻게 크리스찬 좀 억울해요? 아니 근데 이제 저의 방송은 첫 열애설인데 이렇게 나이 누나랑 같이 하니까 솔직히 좀 설레긴 한데. 늦었어요. 설레긴 하는데 네. 안 좋은 소문. 억울하고. 억울하다. 나도 씨 가야 되거든. 정말. 무슨 일이에요 이거?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약간 좀 황당하죠? 너무 당황하죠. 당황하죠. 많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넘겼지만 너무 당황스럽죠. 자, 이 대한민국 국회사에도요, 그들이 따로 만났다라는 성명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따로 만났다. 이 누구 만났다는 거지? 자, 누구인지 국회 속기록 빅데이터 키워드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국회사 빅데이터 돌아갑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에는요? 신익희 수사기관 밀사 통치 제3세력. 음모가 있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왔는데 제일 큰 단어가 신익희 제3세력. 사실 신익희는 몇 번 나왔던 인물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국회 정치 공작으로 얼룩지다. 신익희 용공음해 사건입니다. 뉴델리 밀회 조작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우리 스튜디오에 아주 그냥 아름다운 미소, 지금 좀 미소 보세요. 자, 제스 게스트 정서 학생 소개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20학번 장은성입니다. 반가워요. 화사하다 화사해. 근데 혹시 정치 공작, 이게 행정학과니까 이 단어는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실 들어본 적은 많이 없고요. 대충 짐작은 가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음해나 언론 플레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친구들끼리는 정치 공작 이런 거 안 해요? 저희는 사이 좋은데요. 탑과 친구들끼리는 조금 음해를 하고 연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TMI인가요?
그 제가 혹시 뭐 좀 이렇게 부탁한 거 좀 어떻게 조사 좀 해오셨어요? 이제 정치 공작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오.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보시죠. 거짓말을 바탕으로 한 공작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사람을 선거에서 못 이기면은 그런 전략까지 선택하나 할 정도로 그걸 꾀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대화로 풀지 못하고 불법적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 공작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상대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사실관계에 뒷받침되느냐를 따지지 않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나? 하고 그냥 사실 그런 사람을 지지하려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상대편에서는 그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것 같아. 정치 공작 등의 상황에서 국회는 어떤 입장이어야 할까? 그 무엇보다도 공론화를 잘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국회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보다는 국회는 객관적인 단체가 최대한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 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누군가가 하지도 않은 일로 너를 음해하면 어떻게 할 거야? 대중의 힘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구호운동을 벌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그거는 뭐 법이나 역사에 맡겨야겠지. 그 사람들도 어떤 사실이 정말 진실인지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겪은 사실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할 거야. 아주 뭐 다들 역시 말 잘하네요, 진짜. 야무지네요. 행정학과 출신들이라서 이 정치 개념이 딱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나이 씨 지금 이제 연애 생활 몇 년, 연애가 아니라 연예인 생활, 연예인 지금 경력 몇 년이시죠? 9년 차. 9년 차. 근데 혹시 9년 차 돌면서 김나희 씨 이렇다더라 뭐 이런 거 혹시 뭐 이렇게 찌라시도 좋고 뭐 신문도 좋고 돈 적 없어요? 좀 제발 좀 돌았으면 했는데 좀 아쉬워요. 어떻게 국회 TV를 통해서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길 바래요? 너무 아쉬워요. 네. 들은 게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멕시코에서. 진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냐면 제가 해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보통 이제 해외 살고 있으면 약간 가족이 돈이 있거나 약간 그런 이렇게 위치 있는 가족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 많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약간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나는 정말 많이 돌았었어요, 옛날에. 네. 그렇구나. 저 있었어요. 데뷔 초에 동명이인이어가지고 누드 모델 분이 계신데 그분 사진이 이제 개구먼 김나희 과거 이래가지고 기사가 자꾸 나는데 근데 몸매를 봤는데 좀 괜찮아서 나쁘지 않은데? 굳이 정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맞다, 여러분. 진짜. 그렇구나. 그분이 몸매가 훌륭하셨거든요. 하나 좀 까요, 이제. 우리 연한 아나운서도 뭐 있어요? 저는 일찍 이제 회사에 입사하다 보니까 이제 재벌가의 딸이다 이런 소문이 비슷하네.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들 좋아. 좋은 것들이었어. 했어요, 그냥. 이런 정치 공작은 괜찮겠는데. 뭐 은성 지금 없어요? 저요? 친구 중에 남자인 애랑 너무 이제 붙어 다니니까 사귀는 게 아닌지. 썸이잖아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 난 진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당황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속 실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신이키가 누구인지 한번 알고 가야 될 텐데요. 자 제가 선거 포스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통령 후보자의 신이키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구호 보이시나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역대 대선에서 가장 파워풀한 선거 구호.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문구가 딱 눈에 띄는데 신익희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정도로 정말 거물급 정치인이었네요. 이건요 1956년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인데요. 당시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 누구였을까요? 이승만. 그렇죠. 자 이승만 대통령 후보에 맞섰던 야당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적이 되게 많았겠네요. 뭔가 정치 공작의 대상이 될 만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신이키라는 인물은요, 사실 이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생애를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 이게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런 얼굴인데요. 젊었을 때 얼굴 한번 보시면요, 정말 깜짝 놀라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야, 그리고
너무 멋쟁이에요. 네, 정말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이분은요, 일본 유학 당시 그 국내 지식인층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조선 유학생 학우의 기관지 학지광의 그 편집 겸 발행인을 지내신 분이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3.1 운동 이후에 제2차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 이제 일제의 검거를 피해서 중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족혁명당 등에서 참여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독립운동가십니다. 임시정부에서는요, 내무부장까지 맡았고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분이 누구셨죠? 그 당시에? 백범? 김구 선생이었죠. 같이 지금 활동을 했는데, 이 광복 이후에는 김구 등 이 임시정부 개통과는 좀 다른 노선을 걷게 됩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948년 오늘 50 총선거로 선출된 재헌 국회의원들이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해 국회에 모입니다. 이날 국회의장에는 신익희 의원이 선출됩니다. 네. 재헌국회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된 건데,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남한만의 선거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니까 확실하게 좀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신익희는요, 이승만과 손을 잡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참여했는데요. 이후 제2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국회의장을 맡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보면 신익희라는 인물이 그 사상적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김구하고도 했다가 이승만과 했다가 이게 사실 쉬운 노선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자, 그런데요. 정부 수립 후에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다시 이승만과 대립하게 됩니다. 장기 집권을 노렸던 그 이승만의 그 위협적 정치 활동을 비판하면서 1949년 2월에는요. 최초의 야당이라 불리는 민주국민당을 창당하고요. 대한민국 첫 야당 대표가 됩니다. 임시정부의 핵심이었다가 이승만이랑 손을 잡았다가 다시 그렇죠. 이승만을 경제하는 야당의 대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반전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 신익희의 민주국민당은요, 당시 이제 뭘 주장했냐면, 당시가 이제 대통령제였잖아요. 네. 대통령에는 누구? 이승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신익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승만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제,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뭘 추진했냐면, 대통령의 힘을 쭉 빼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오,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건데 내가. 그래, 내가 들어봤죠. 예. 자, 그래서 1950년 3월에 개헌안을 이 국회에 표결로 붙이기로 했는데요. 신익희 입장에서는요, 아쉽게도 부결되었습니다. 내각 책임제. 들어보셨죠? 국회 용어사전 내각 책임제는요, 유럽의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회 과반수 정당 또는 정당들이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는데요. 이들이 수상을 선출하고 수상이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내각도 의원들로 구성이 되죠. 아유, 어쩜 이렇게 그냥 떡소리 나게. 아니, 어느 분이 댓글 다셨더라고요. 장혜원 아나운서가 설명해주면 귀에 콕콕 박힌대요. 듣기 싫어도 그냥.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는 거죠. 듣기 싫은데도. 듣기 싫은 거? 목소리가 가진 힘이. 그러니까 역시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가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한번 듣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장혜원 아나운서 설명한 대로 내각 책임제 좀 이해가 하셨는데, 자, 이 국민이 직접 선거로 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와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 직선제를 주장하던 이승만 정부는요,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 내각 책임제를 지금 들고 나오니까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강력한 야당이 등장했고, 야당이 대통령 힘을 빼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대통령제 그 하에 있는 대통령 이승만 싫죠. 위협을 느끼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 정당 사상 최초의 여당이 탄생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여당. 자, 지금도 지금 눈빛을 보니까 좀 눈물 안 맞추려고 그래 지금. 자,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여당은 어디인가요? 최초의 여당은 네. 자유당. 어우야.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았어. 맞습니다. 아니 확실히 행정학과 출신이라 다르네. 달라요. 다르네. 여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민주국민당은 최초의 야당. 자유당은 최초의 여당. 이때부터 여야 정당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나서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승만 정부는요,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왜 부산일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네. 당연히 있겠죠. 이유가 있죠. 있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오늘 힘들다. 자, 왜 부산일까요? 네. 뭘까요? 이렇게 던지는 거 처음. 오케이 토스 받아서 피했다. 선거가. 혹시 아세요? 그거 아닌가요? 그 부산 버스를 그러니까. 납치했던. 그러니까 왜 서울이 아니라 부산일까요? 이때 부산이 임시 수도였습니다. 왜? 왜 임시 수도였죠? 서울에서 이렇게 밀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전쟁. 전쟁.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지금 우리는 6.25 전쟁 기간 중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가요, 제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맞다. 왜 그 개헌사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자, 이 국회의원들의 통근버스를 연행을 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위협을 주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찬성해! 맞아. 라고 왜 기억 안 나요? 이렇게 표결도 왜 서서 기립, 공개투표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기억했잖아요. 네.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은요,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자, 이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는요, 부의장이었던 조봉암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1952년 7월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소위 발췌개헌, 이 발췌개헌이 통과가 됩니다. 신익희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부구나 이거. 아니 이 국회의원들을 막 이렇게 그냥 통째로 데려다가 협박을 하고 이 정치관계를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눈 부라리게 만들고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이러면서 신익희는요 반독재 민주화 노선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자유당을 조직하고 부산의 정치 파동이나 발췌개헌 이런 게 다 이승만 장기 집권을 위한 요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4.4 5입도 그렇고. 자, 이 같은 맥락에서요. 4.4 5입 개헌 이전에 신익희의 그 정치 생명을 위협한 정치 공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게 뉴델리 밀회 조작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신익희 용공 음해 사건입니다. 용공은 무슨 뜻이죠? 용공은 공산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좀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인 신익희를 어떻게 용공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 1954년 10월 발표된 어떤 성명서 때문이었는데요. 자, 성명서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희가 6.25 전쟁 당시 납북당한 후 북한에서 활동하던 조소왕을 비밀리에 만나 비공산주의와 비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제3세력을 모아 남북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거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전쟁 끝나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신익희가 북한의 누군가와 지금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신익희와 조소왕은 사실은 남다른 관계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 너무 우리 현대사에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라서 맨 왼쪽에 있는 이분이 백범 김구 선생님,
이분이 지금 조소왕 선생, 신익희 선생, 그리고 이분이 김원봉 선생. 예, 너무 의열단. 잘생기셨네요. 예, 의열단. 영화 밀정 암살. 맞아요. 예, 거기 나왔던 그분. 영화 주인공 같은. 뭐 사실 이 당시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들. 자, 이 두 사람은요, 임시정부 헌법기초위원으로 함께 활동했고요. 충칭 임시정부에서 이 신익희는 내무부장, 조소왕은 외무부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 자타콩이 그러면 절친이었겠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음해가 아니라 좀 진실이었겠네요. 그 두 분이 어디서 만났을까요? 신익희는 설마 몰래 그 북한에 가서 만난 건가요? 전쟁이 끝나고 지금 왕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맞아. 이게 지금 좀 이상합니다. 납북 땅에서 북한에 있는 조소왕을 신익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을까? 자, 그리고 왜 이 사건은 진실이 아니라 음해라고 불렸을까? 크리스찬? 예. 그 모른 척하지 말고 나올 타이밍에 좀 빨리 나와요. 빨리. 알겠습니다. 네. 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 알고 왜냐면 있죠. 음해라고 지금 뭔가 궁금하다고 했으면 나와줘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것이 알고 싶냐? 둘이 오늘 되게 듀오 같아요. 그러네요. 같이 한번 알고 싶냐? 하나, 둘, 셋. 알고 싶냐?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 신익희는 어디서 어떻게 조소왕을 만났는지 너무 궁금해요. 알고 싶죠?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네. 바로 보시죠. 이 사진은 1953년 6월 신익희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트 2세의 대관식에 참석을 합니다. 이 사진은 출국하기 전 촬영한 기념사진이에요. 일행은 대관식을 계기로 6.25 전쟁을 참전 우방 26개국도 두루 순방하게 됩니다. 창장 4개월에 걸쳐 각 나라를 방문하고 친선을 도모했는데요. 바로 이 해외 순방이 신익희가 용공으로 몰린 그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순방 중에 조소왕을 만났다고 그거를 의심을 한 건가요? 역시는 역시요. 좀 출연료 좀 올려주세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네. 출연은 크리스찬 거 깎아서 이렇게. 자,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역시 신익희는 해외 순방 1년 뒤에 1954년 10월 민중국민당 선정부장 함상훈 이라는 사람, 아까 금별쌤이 보여주신 그 성명서를 발표하신 거예요. 전문을 보면 솔직히 엄청 긴데 신익희가 해외 순방 당시 인도 뉴델리에서 조소왕을 만났다는 주장이 그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꽤 그럴듯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익희는 해명을 거기에 대해서 했나요? 기사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반상단하. 이에 대하여 신익희 군은 나더러 인도 뉴델리에서 조소왕과 만났다고 하니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만난 모양이라고 미소.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만난 거야.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제 맞아요. 자신도 모르게 제가 만났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억울한 거죠, 저거는. 그렇죠. 이 성명서 발표한 다음에 민주국민당은 당무회의를 열었어요. 네네. 네, 허위 사실을 조작 발표했다는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한 선정부장 함상훈을 당에서 제명시킵니다. 그러면 이대로 사건이 종료되는 거예요? 이대로 끝났어요. 라고 하고 싶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분량은 지금 못 치게. 이제 바로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남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금별쌤이 소개해 주실 거고요. 우리 그알 그게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서 내 카메라 어디 있어? 다음 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맨날 내 카메라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 그것이 알고 싶냐가 네. 점점 아주 알차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중요한 그런 기사. 자, 어쨌건 이 사건은요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상훈은요 성명서에서 제3세력이 현재 민주국민당 내부까지 침투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제명 이후에도요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신익희가 귀국 이후에도 난파된 조소왕의 특사를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결국 이 문제는요 민주국민당
그 야당 내부 문제를 넘어서 국회를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신익희는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북한과 내통한 거니까. 신익희는 간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간첩이.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신익희가 지금 이 야당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맞아요. 큰일이야. 야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간첩이었대. 간첩이야. 이거는 정치 생명 아니 사회 생명 끊어놓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이 엄청난 소리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함상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요. 당에서 제명된 이틀 뒤인 1954년 10월 29일. 자, 이 자유당 의원 김종신은요. 국회 본회의에서 뉴델리 밀담설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긴급 동의를 제의합니다. 이 긴급 동의가 뭐냐면요. 긴급한 의안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어떤 내용이 될 텐데요. 자, 국회는 이 사건을요. 국시에 관한 중대사로 인정하고 긴급 상정합니다. 국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이념, 자유민주주의, 이걸 반하는 이건 간첩과도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엄청 커진 거예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이게 지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당시 상황,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감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먼저 속기록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기록 키워드는 지금 역할이라고 나왔습니다. 역할이면 살짝 애매한데 정확히 어떤 역할이에요? 뭔가 누군가 지금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건데 이혜원 씨가 한번 속기록 내용 한번 읽어주시죠.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은 동시에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없는 것을 허위 날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까지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조국 강복을 위해서 일해온 대혁명가인 그분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야만 될 것이다. 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리 민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긴급 동의를 낸 것입니다. 국회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을 얘기하는 국회 역할을 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자, 어쨌건 이 자유당 의원들은요, 이 사건이 당과 당의 투쟁을 넘어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이 진실을 하루빨리 규명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3세력 등으로 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면 안 된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국민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자, 나오세요. 자, 맞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네요. 네. 그러면 민주국민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자, 민주국민당 의원들은요, 이 성명서가 유포되자마자 침착하고 공정하게 내용을 규명했고요. 해외 순방에 신익희와 동행했던 김동성 의원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동성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미친 미친으로 다 나왔어요. 사람 이야기. 자, 알아서 잘 풀어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규정을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 얘기다. 미친놈 얘기다.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요. 찐 반응이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자, 이 민주국민당 의원들은요, 이런 의견도 전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정말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수사기관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사실을 알았을 테고 조사 당연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다녀온 지 이제 1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성명서가 발표가 됐으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이 조선과의 미래가 진실이라면 어느 정도 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예요. 하긴 증거 정도 어떻게 믿어. 중국 제일 중요한데. 맞아. 아까 제가 이렇게 날씨한 크리스찬 사진 찍어 왔어요. 꽤 이상하잖아요, 사진이. 나를 그윽하게 보더라 너. 아우. 그러니까 당신 이제 그런 사진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이 그랬다더라?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10월 30일 본회의에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마저 출석시켜가지고 이 진상에 대해 증언을 청취하자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조사가 이뤄졌다면 진실은 각 부처의 장관들이 가장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10월 30일
두 장관 외 신익희 본인도 회의에 출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신익희의 발언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네. 들어봐야죠. 지금 당사자인데 지금 이게 지금 거의 국시 문제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내가 완전히 공산당 세력이 되는 거고 내가 자칫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키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기록 키워드는요. 유감. 유감? 이 정도 단어로 된다고? 제가 볼 때 이 정도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아니라면 나의 모든 걸 지금 끊어놓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유감입니다. 이거 본인의 체면이 있으니까 조금 정제된 언어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조금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다. 이제 음해가 거짓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유감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자, 그럼 한번 우리 예원 씨가 한번 그 속기록 내용 한번 읽어주시죠. 국회에서까지 이 문제를 말씀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우선 퍽 미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소왕하고는 1948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총선거가 시작될 때 단독 선거는 반대를 하느니 남북 협상을 해야 하느니 되지도 않은 계획과 의견을 가지고 돌 때 한 차례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난무라고 다툰 것이 역상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조소왕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꿈꾸어 본 일도 없고 만나본 일은 더군다나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유감이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미 오래전에 사이가 조소왕과는 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익희는요, 본인의 그 해외 순방 과정도 설명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논의하고 진행된 순방이었고, 또 뉴델리는 들르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비행기 연료 공급. 이 비행기 연료 공급 관계로 30분 정도만 지착이 됐었다. 그 시간 동안 이 동행한 김동성 의원과 음료를 마셨을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사에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뭐가 성립된다 그러죠? 알리바이가 성립된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알리바이. 예. 나는 가고 싶지도 않은데 연료 때문에 기름 넣어야 된다고 진짜 해가지고 억울하다. 잠깐 30분 들렸고 그때 내 옆에 있었던 김동성 의원하고 차 마시고 얘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북한에서 내려온 조소왕과 만났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신익희 없으면 황당한 거예요, 지금요. 그죠? 네. 그러면 장관들은 뭐라고 했나요? 장관들. 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법무부 장관은 신문과 함씨 성명을 보고 알았을 뿐 아무런 정보도 입수 못하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자기도 신문 보고 한 거야. 네네. 아,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지금요. 그죠? 자, 내무부 장관입니다. 내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외국의 보도나 방송을 들은 일이 없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얘기는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장관은요, 사전 정보를 입수한 바가 전혀 없고 내무부 장관의 경우 성명서가 나온 이후에야 함상훈 본인을 신문하려 했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지금 찾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익희는 부인하고 그리고 장관들은 몰랐다고 하니까 그 성명서는 그냥 거짓인 것 같아요. 자, 이 결국 자유당 쪽에서 자, 일단 지금 신익희 그다음에 두 장관 다 지금 뭔가 지금 잡을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함상훈 본인의 증언을 들어보자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요, 이 신익희의 그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김동성 의원도 함께 출석시키기로 합니다. 그럼 당상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거는 아무래도 제일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요? 자, 그런데 혹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함상훈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까 전에 내무부 장관이 함상훈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함상훈을 증인으로 함상훈. 출석시키자. 네. 오. 자, 그래서 국회는요, 이 내무부 장관에게 함상훈 참석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답변. 아까 분명히 어딘지 모른다. 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답변이 좀 무효합니다. 내가 소재 불명이라고 한 건
그때 당시고 지금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희한하네요. 나만 못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아까는 김나이고 지금은 김나이 아니야. 뭐 말 이런 얘기 같잖아요.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그죠? 자 결국 11월 5일 함상훈 국회에 출두합니다. 김동성 그리고 신익희가 국회에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국회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김나희 기자님 소식 전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간판 기자 김나희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다 카더라 소식을 전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아이 잠깐만요 기자님. 카더라 오늘 이게 지금 문제인데 또 카더라 통신이면 어떡해요. 1954년 11월 5일 신익희 뉴델리 미래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신익희, 함상훈, 김동성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인데요. 아, 난리네요, 난리. 난리 났어. 왜일까요? 사람들은 왜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였을까요? 어허. 사건의 진실이 궁금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들어가서 알고 싶다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또 이 함상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게 출발점 아닙니까 지금 어찌 네, 보면은 신익희를 지금 거의 간첩으로 몰아버리는 수준인데 다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청권 쟁탈전이 전개되는가 하면 이때도. 특별 경비대가 총동원되어서 질서 유지에 나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야. 목격자에 따르면 어허. 국회의사당 앞은 방청권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 커다란 성벽을 이뤘다고. 와. 그 앞에 또 이제 또 호떡 팔아요. 뭐 다 나왔죠 지금. 또 나 같은 사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오빠야 부르고. 폭주하는 방청객들을 진정시키느라 개회 시간까지 지연되는데요. 국회의사당 내 분위기도 흥분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정도의 난리통에 증언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저는 현장 분위기만 전하러 온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더라 통신 김나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근데 이거는 카더라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거의 뭐 AI 기자. 자기 얘기만 하자. 지금까지 카더라 통신의 김나희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김나희 기자님이 지금 전해준 이 분위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진짜. 온 나라의 관심이 대박이야. 집중된 가운데 이 회의가 시작된 겁니다. 함상훈은요, 중국 특수기관에서 활동했고, 중국과 북한 사정 잘 아는 인사로부터 신익희가 조수왕을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 전해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전에 들은 걸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카더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카더라. 뭔가 네. 증거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국민당의 제3세력이 침투해 있다. 그 중심이 신익희다. 중립국을 원하는 당의 불순분자 숙청을 위해 이 성명서를 천하에 공표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증언 내용은요. 성명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익희가 이승만 정권을 제거하고 중립국을 만들려 했다라는 것 같은데 김동성과 신익희는 뭐라고 대응을 했을까요? 자, 두 사람 역시 이전과 같은 증언을 되풀이합니다. 아니, 뉴델리에 30분 정도만 머물렀을 뿐이고 그저 음료수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었다. 똑같이 네. 증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30분이란 시간은 좀 길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내를 벗어나 누군가를 만나고 중립국 주친을 위한 논의를 하기는 좀 짧아요, 사실. 그렇죠. 신익희 의원은요, 남북협상 공모든 뭐 제3세력이든 존재한다면, 그래, 정말 있다면 국법으로 강력히 처벌하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법대로 해라. 진짜 있으면 그렇지. 나 벌 받을게. 그래. 당당하게. 증거 갖고 와.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상훈의 증언에 대해서도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내가 이 시간까지 대표하고 있는 민주국민당 한 개의 정당으로 대한민국에 배반하는 행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 목숨이 붙어 있는 시간까지 내가 책임지고 숙청할 것이다. 목숨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로 국회에서 이렇게 5일을 동안 협의하기 위해서 정말 근심과 염려를 끼쳐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진짜 이 결백함이 너무 느껴져요.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한번 만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민국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민당하고 대한국민당을 이렇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한 후에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함상윤이라고 하는 그 불만을 갖는 척의 그 인물이었어요. 그 당내에서 저 근거 없는 사실무근한 저런 일을 퍼뜨려서 우리 당수를 명예를 훼손하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해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해공이 그걸 말리십니다. 예, 그 함상위란 분의 그 호가 초석이었어요. 초석이 나를 버리려고 하지만은 내가 당의 대표인 이상 나는 초석을 버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불문에 붙이라. 예, 무대응으로 나가셨는데 그 당에서는 끝내 징계를 했어요. 그때 자유당에서는 장관 2명을 또 국회에 출석을 시켜 놓았어요. 법무장관, 내무장관 이렇게 했는데 그 장관들이 발을 쑥 빼면서 우리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 2 장관이 책임지고 이것을 조사를 해보시오. 이렇게 국회에서 결론이 났는데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해공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유당 쪽으로서는 해공을 어떻게든지 상처를 줘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도 열고 장관들 출석시키고 6일 동안이나 이 이안을 놓고서 토론을 하고 해공을 뭐 비난도 하고 말이지 온갖 이제 6일 동안에 그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해공의 그 해명 발언으로 그것이 다 잠재워집니다. 아, 정말 이 당시 상황을 정말 생생하게 전해주신 인터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승일 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회의 결과는 딱 한 단어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흐지부지. 표결 결과 이 사법부로 해당 내용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사건은 이런저런 추측만 남기고 말 그대로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흐지부지 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익희의 결백을 증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죄가 있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를 밝혀냈겠죠. 사실 이 배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좀 있어요. 야권의 라이벌 제거 수단으로 벌어진 정치 공작이라고도 하고요. 그럴 수 있겠다. 또 민주국민당 내 이 강경 보수파였던 의원이 신익희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래설을 흘렸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다른 설은요, 자유당과 관련돼 있습니다. 함상훈의 그 성명서 발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4년 9월에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와 국민투표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상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개헌안이 그 유명한 이제 이후 4.4.5입 개헌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4.5입 개헌안의 핵심은 뭐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인 경우 죽을 때까지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또 상대해야 될 야당 대표는 신익희. 그러고 보니 아까 포스터 대통령 후보 누구였죠? 신익희. 신익희였잖아요. 이걸 다시 이제 거꾸로 퍼즐을 맞춰 보니 맞춰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익희 용공 음해 사건을 통해서 개헌에 반대하는 야권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맞네요. 네. 야권을 좀 분열시키고 여당은 똘똘 뭉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자유당은요, 야권을 제3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격해서 반공 안보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자, 이 개헌안에 미온적이던 자유당 의원들을 또 확실한
개헌안 동조자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결속시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이승만 정부는요, 종신 집권을 위해서 1954년 11월 29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 유명한 4.4 5.입 사건으로 귀결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역사의 중요한 변화 속에는 여러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뉴델리 미르의 조작 사건은요, 사실 굉장히 전형적이고 흔한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사건과 그 여파를 잘 기억하셔서 언젠가 비슷한 현실이 닥쳐왔을 때 진실을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좀 애매한데? 자, 오늘 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저부터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우자랄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진짜 어렵겠다. 오늘은 좀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그럴까요? 오늘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진짜로, 진짜. 마음이 통할 것 같아가지고. 이 비겁한 사람들. 여기서 강력한 한 방을 터뜨리시면 여기가 초토화됩니다. 네. 이것저것 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만 말해요. 자,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나는 정치 공작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 이 신익희라는 인물이 임시정부에 몸담았을 만큼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이 근거도 없는 음해 하나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만큼 이 정치 공작의 힘이 강력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권이 이제 독재를 유지하려고 할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공작으로 넘어졌으면 우리나라 헌정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치, 우리 생각이 이거잖아. 그치? 이거 근데 많은 얘기를 담고 네,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말씀을 조곤조곤 잘해주셔가지고 세 분이 지금 많이 당황해하고 계십니다. 자, 나희 씨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 보시죠. 오늘 나는 무고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네, 뭔가 증거가 없는 말을 그냥 그렇다 카더라라고 그냥 무책임하게 내뱉어 버리면 그 결과가 너무 이게 산더미처럼 불어났잖아요. 뭔가 무고죄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물었더라면, 네, 그러면은 그때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뭔가 국회 이외의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네, 시간적 여유를 많이 좀 벌어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나는 네. 정치는 좀 무섭다는 거를 알게 됐다. 정치는 네. 좀 무섭다. 좀 왜냐면 이 또 약간 소문의 힘이라고 하고 싶은데 힘이 너무 긍정적인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소문은 솔직히 힘이 많아서 그 나라의 정치 안정성을 위기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어떤 소문을 듣거나 그런 거 들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증거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좀 그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원 씨? 오늘 나는 기사를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요즘 SNS가 좀 발달하면서 가짜 뉴스가 더 빠르게 좀 전파가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 기사 홍수의 시대에서 좀 제대로 된 뉴스를 파악하는 눈을 스스로 길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참 사람이 듣고 싶은 거를 자꾸 듣고 싶어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쪽에 한번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쪽 분명히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진짜처럼 흘러가는 그런 위험한 경우가 진짜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얘기들이 아닌 게 너무나 많구나를 맞아요. 깨닫게 되면서 더 말을 조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의 어떤 삶에서도 이런 어떤 모습들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한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국회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자랄 국회의사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